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다행히 시티그룹 리서치 부문에 이세철 전무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장에 오늘 이런저런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아서 때마침 전무님 나오신다 그래서 이거 많이 물어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근데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했던 얘기를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반도체 시장을 어느 정도 단계로 우리가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야구로 치면 9회까지 있는데 이제 한 2회 정도 온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조금 뭐가 좀 변했습니까? 뭐 사실 바뀐 건 없고요. 네. 뭐 사실 이제 2회라고 말씀드린 건 작년부터 이제 이 본격화가 된 거거든요. 사실 작년부터 이제 네. 추론이 본격화가 되면서 이제 이 AI 사이클이 완전 본격화가 시작이 된 거고,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작년에 학습 수요가 있다가 올해 이제 네. 추론 수요가 늘어나면서 올라온 상황이고요. 앞으로 한 7년 더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수요가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사이클의 변화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한 1회, 2회 이걸 한 1년 정도로 생각하면 1년 정도로 될까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예. 아, 그러면 예, 예. 앞으로 한 7년 정도는 그렇죠. 더 네. 반도체 호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회사들 중에서도 메모리 회사들이 워낙 주목을 받았으니까 네네. 작년까지만 해도 엔비디아나 뭐 다른 회사들이 주도하던 시장이 약간 바뀐 것 같은 느낌이고 네. 최근에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주가를 본다라고 하면 아주 그렇게 좋았다라고 보기도 좀 힘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2회라고 하면 이 회사들도 계속해서 성장한다. 주가가 계속 강하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요의 변화가 계속 좀 변화가 있는데 네. 뭐 작년 같은 경우는 학습이었었고 올해가 이제 추론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 컨벤셔널 일반 범용 메모리 수요가 확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전문 용어로 KB 캐시라는 것들이 늘어나면서 AI를 돌리면서 추론을 네. 돌리면서 이제 KB 캐시가 늘어나면서 이게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이 범용 메모리 D램과 낸드 쪽에서 수요가 올라온 거고요. 네. 근데 이게 또 내년에는 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신규 이제 루빈 울트라를 내놓으면서 또 성능을 또 높일 거고요. 그리고 또 모델도 계속 좀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GPU 업체들도 계속 이런 방향성에서 유효한 방향성 계속 가져갈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얘기를 해볼까요? 최근에 마이크론 실적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실적으로 보면 주가가 지금 빠지면 안 될 것 같은데 네네. 도리어 마이크론은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좀 계속 약세고 오늘 아침에도 몇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주가가 네네. 또 좀 빠졌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적이 올라온 것들이 이제 최근에 단기 급등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차익 시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펀드들이 아마 이제 그 장비주 쪽으로 조금 일부 옮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런 수급 이동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어차피 이제 주가라는 게 실적을 따라가잖아요. 네. 계속 실적이 좋으면 아마 다시 또 이 멀티플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메모리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사실 엔비디아도 몇 년간 그 과정을 거쳤죠. 그러니까 실적이 맞습니다. 좋았는데도 주가가 빠지고 가이던스가 조금 떨어지면 또 빠지고 막 이런 현상을 겪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면 마이크론도 약간 그런 모습으로 저희가 이해하면서 주가를 바라보면 될까요? 그런 게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이제 메모리 업체들의 네. 숫자가 좀 올라왔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좀 논란이 있는 거죠. 이게 다 온 거 아니냐. 이제 일부에서는 고민을 하는 게 메모리 가격이 지금 1분기에 엄청 많이 오르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2분기도 오르는데 이제 시장에서 우려는 하반기가 가격이 덜 오를 거라고 생각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모멘텀이 다 온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지금 있다 보니까 이제 일부 차익 시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사이클이 제가 볼 때 한 미니멈 7년 정도는 계속 갈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숫자들은 계속 올라올 거고, 어닝은 계속 올라오면 결국은 주식이라는 게, 주가라는 게 결국은 그 펀더멘털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있는데 이게 숫자가 계속 올라오게 되면 아마 그 메모리 업체들에 대한 그 주가에 대한 방향성은 계속 유효할 것 같습니다. 고마진 상황이 하반기에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미리 차익 실현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 저는 반도체 얘기하면서 슈퍼 사이클 얘기를 이전에도 저희가 몇 번 이렇게 언급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7년을 얘기하는 건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2, 3년 정도의 슈퍼 네네. 사이클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반도체도 거의 뭐 7년 막 이렇게까지 호황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 뭐 최근에는 그런 네. 7년 사이클이 없었죠. 사실은 이제 제가 보기엔 9년 사이클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2회 온 거니까 다음 그렇네요. 7년이니까. 앞서 2회까지 왔다고 하셨으니까. 네, 근데 이제 과거에 사실 엄청난 슈퍼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10년간은 그런 사이클이 없었고요. 2001년부터 2007년 사이에 랜드 슈퍼 사이클 한번 있었거든요. 제가 그걸 잘 기억하는 게
제가 그 당시엔 삼성전자에서 근무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업에 계셨네요, 2000년도에 그때. 이제 제가 공정 엔지니어로 CMP 공정 엔지니어로 일을 좀 하고 있었던 때인데 네. 그때 매년 보너스가 나오더라고요. 특별 보너스가. 2001년부터 2007년 사이에 PS 그 당시에 삼성전자가 PS라고 하죠. 그 프로핏 쉐어링에서 50%를 네. 주고 연봉에 50%를 주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특별 보너스를 2003년, 4년, 5년 계속 줬거든요. 예, 근데 그때 제가 안타깝게도 마지막 해에는 이제 회사 지원으로 대원을 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특별 보너스 못 받았던 기억이 나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7년 사이클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낸드가 MP3 플레이어하고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신규 수요가 나오면서 이 사이클이 되게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인텔도 낸드 하겠다고 들어왔을 때가 그때 그 슈퍼 사이클 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낸드 업체들이 많은 이유가 그 당시에 낸드 슈퍼 사이클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없었던 건 아니다. 근데 네. 이번에는 거의 한 10년간의 사이클이 예상된다라는 말씀이시고 2001년이면 저는 이제 입사하기 전이라 네네. 그 시작을 저는 기억을 그때 못하는. 이제 팹에서 네. 밤새 공정에서 이제 열심히 웨이퍼 제조 공정 중 있었죠. 예. 과거얘기 그만하라 그러실 것 같아서 지금 네네. 지금 이슈를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는 구글에서 터보 퀀트 알고리즘 얘기가 나오면서 네네. 마이크론의 주가가 좀 빠졌고 오늘 우리 시장이 꼭 이것 때문만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주가에 영향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효율이 높아지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좀 줄 것이다.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고 그러면 덜 사니까 이익도 좀 떨어지겠지. 뭐 이렇게 쭉 연결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저도 요 비슷한 경험을 한번 한 게 있는 게 네. 2010년, 11년 정도에 제가 삼성전자 마케팅에 있었을 때 네.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가 돼서면 메모리 수요가 줄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효율화가 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PC의 용량, 메모리 용량이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갈 거다. 왜냐하면 서버에서 컴퓨팅이 들어가면 이 엣지 디바이스에 있는 PC나 스마트 PC나 이런 제품에 네. 메모리 용량을 안 올려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컴퓨팅을 효율적으로 서버에서 돌리면 되니까.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역설적으로 컴퓨팅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요가 폭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6, 17, 18 요때, 19년 요때가 또 엄청나게 서버 사이클이 한번 세게 왔었거든요. 저는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걸 저희가 이제 제번스의 역설이라고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효율이 올라가면 반대로 수요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엔트리 이 들어갈 수 있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구글이나 뭐 이런 챗GPT에서 매달 내는 저희 결정 그 요금액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될 거고 그리고 또 그 수요 그만큼 더 많은 KV 캐시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또 혁신이 더 나오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의 우려가 좀 과도하다. 저는 과도하다고 보고요. 다만 오늘 주가는 사실 제가 볼 땐 작년에 딥시크 때에 비하면 또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그때 딥시크 때. AI 막 우려 나올 때 네, 딥시크 그러니까 사건 작년 말씀하신 거죠? 아마 네. 상반기 때 또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딥시크가 이제 AI를 이제 효율화시켜가지고 이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추출시켜가지고 모델을 작게 만들어서 이제 메모리를 덜 써도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날 네. 그 주에. 음. 근데 그거에 비하면 오늘 조금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덜 빠진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는. 예. 조금 약간 어쨌든 기술 개발은 계속 있을 텐데 네네. 그 기술 개발 때문에 시장이 망가지느냐 이렇게 보면 과거의 사례들을 봐도 그게 아니라 도리어 시장을 키워놓은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네.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장기 계약 얘기가 요즘 나오는군요. 아까 뭐 앞으로 한 7년 정도가 더 호황일 것 같다라고 하니 그렇다면 메모리를 빨리 장기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지금 5년 장기 계약 체결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네네.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도 그런 식의 계약들이 좀 많이 나올까요? 네, 뭐 지금 뭐 3년 얘기도 있고 네. 회사마다 다 틀린데 5년 계약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고객들이 그만큼 5년 동안의 계약을 맺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5년 동안에 계속 수요가 있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필요한 것들을 장기 계약을 묶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번 사이클이 길겠구나라는 거에 대한 어떤 대변인이 어떤 증명이 되는 어떤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물론 안정적인 공급이기 때문에 5년간 물량을 확보하는 건 맞는데 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많이 사고 오랫동안 사면 가격 좀 할인해줘 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뭐 도매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수익성이 좀 떨어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글쎄요, 뭐 아무튼 뭐 그런 이제 뭐 리스크도 있을 텐데요. 반대로 이제 가격을 반대로 이제 떨어지는 것도 아마 하방 경직을 해주는 부분도 있을 거로 보고 있어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다운턴이 되면 적자가 났잖아요, 메모리가. 네.
근데 이렇게 롱텀 어그리먼트를 맺는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양쪽에 그런 어떤 리스크를 줄이게 있다는 뜻이겠죠. 너무 올라가는 것도 막겠다는 뜻이고 너무 내려가는 것도 막겠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의 메모리 사이클이 이렇게 붐버스 사이클에서 위로 갔다가 내려가는 게 되게 심했던 산업인데 네. 이 하방 경직성을 좀 주게 되면 아무래도 다운턴에서 적자가 안 나오고 이익이 난다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멀티플을 저희가 바꿔야 되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할 때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가 특히 메모리 업체들이 이제 그 PBR을 많이 썼거든요, 북밸류를. 네네. 근데 그걸 썼던 이유는 이 다운턴에서 적자가 나오면 PER을 못 씁니다. 퍼라고 해서 이제 이익으로 저희가 멀티플을 주는 건데, 근데 그게 이제 앞으로 롱텀 어그리먼트를 맺게 되면 저희가 이제 PER을 이 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레이팅 스토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가치 평가를 훨씬 더 좀 높게 할 수 있다. 멀티플을 그렇죠, 더 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논란이 몇 달 전에 사실 시장에 있었잖아요. 맞아요. 뭐 예. 그때 당시 SK 하이닉스 주가 목표가 막 100만 원 부를 때 이게 말이 되니 막 이러면서 근거가 뭐야? 그러니까 그간 PBR로 보던 거 네네. PER로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라고 했던 이미 시장에서는 약간 장기 계약의 가능성 이런 거 보면서 PER 기준으로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무님께서 보고서 내실 때도 멀티플을 주실 때 PER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때가 이제 논란이 네. 많았던 게 이런 장기 계약이 아직 나올 때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장기 계약이 나오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SOTP라고 해서 Sum of the Parts라고 해서 네. 그 HBM은 저희가 PER에 가까운 멀티플을 주고요. 그리고 커머디티는 아직까지는 저는 PBR의 컨셉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EV, EBITDA로 좀 하긴 하는데 네. 컨셉은 아무튼 그 HBM은 약간 PER로 기준으로. 기준으로 네. 왜냐면 HBM은 이게 약간 수주 계약이고요. 그리고 가격이 이게 연간으로 묶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저희가 PBR로 볼 게 아니라 PER로 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예. 그러면 향후에 장기 계약이 메모리 쪽이 더 나온다 그러면 메모리 쪽도 이제 PER 쪽으로 바꾸면 멀티플은 더 올라가겠네요. 그렇겠죠. 이제 아무래도 이게 이제 확정이 되고 이게 가시화가 되면 이제 시장에서 아마 이거를 이제 북밸류를 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마치 소프트 회사들을 저희가 북밸류로 안 보듯이 소프트 회사들은 다 PER로 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은 그 회사들은 이제 그 매년 이익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마진율이 일정하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이제 PER을 쓰게 되거든요. 근데 메모리가 그동안에 그러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과도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도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SOTP라고 해서 일정 부분은 PER을 쓰고 일정 부분은 아직은 변동성이 있으니까 PBR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회사는 똑같아도 밖에서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완전히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기준이 변하는 것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쪽 이슈 중에 또 큰 게 테슬라의 테라팹. 네네. 그러니까 테슬라도 자기가 직접 뭐 반도체 이제 모든 공정을 다 어마어마하게 큰 공장에서 만들 거야라는 발표도 했고 네. 얼마 전에는 ARM이라는 설계 전문 회사죠. 우리가 모바일 칩의 설계 전문, 시장 점유율 높은 회사다 이렇게들 인식하고 있는데 네. 이 회사가 CPU를 자신들이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 이제 네 거 내 거 없이 내가 다 할 거야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회사에 미칠 영향은 뭐가 있을까요? 요즘 그래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협업을 많이 하는 관계였다면 이제는 일단 자기가 직접 하겠다는 니즈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메모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는 게 암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되면 또 AI CPU거든요. 그러니까 AI CPU를 만들겠다는 거고 네. 그 AI CPU가 또 새로운 어떤 신규 수요를 창출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또 뭐 암이 혼자 하기보다는 이제 다른 이제 하이퍼스케일러와 같이 많이 제업을 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AI CPU 같은 경우는 모바일 디램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 특히 이제 암 같은 경우는 암 베이스가 RISC 방식이라고 해서 모바일 디램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네. 원래 암 자체가 원래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Application Processor에) 들어가는 코어 그 디자인들을 암에서 하거든요. 지금 뭐 퀄컴이든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근데 그거를 이제 서버 쪽에다 가져간다는 얘기는 이제 모바일형 디램에 해당되는 제품들이 나올 건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엔비디아가 지금 올 하반기에 내놓을 베라 CPU가 암 베이스입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디램이 소캠2거든요. 네. 소캠2라고 해서 모바일 디램 기반의 일종의 서버 AI 서버 디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CPU에 들어가는 거죠. CPU에. 이 GPU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메모리 입장에서는 GPU에서 그동안의 수요가 올라온 HBM뿐만 아니라
CPU에서의 AI CPU에 들어가는 D램도 이제 수요의 어떤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올 하반기에 나오는 루빈 같은 경우, 베라 루빈 같은 경우는 루빈의 네. GPU에는 288기가짜리 HBM4가 들어가고요. 네. 베라에 들어가는 CPU에는 CPU당 1.5TB가 들어갑니다. 1,500GB죠. 그만큼 더 많은 메모리가 AI CPU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본격화 된다 그러면은 모바일 디램 쪽이 어떻게 보면 AI향 모바일 디램 쪽의 네. 모바일 디램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메모리 좋을 것 업체는 도리어 더 좋다라는 오히려 말씀이시네요. 저는 왜냐하면 AI CPU 시장이 새로 또 커지는 거거든요. 암이 이제 거기에서 네. 진출을 하면서 시장이 더 커질 것 같고요. 예, 거기에서 이제 모바일 디램 쪽 수요가 또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가 계속해서 기술도 개발되고 여러 가지 분야가 얘기가 나오니까 뭐 GPU, LPU, TPU 맞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이제 우리가 PC에 사용하던 CPU 그다음에 네. 방금 전에 AP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네네. CPU를 저희가 이제 AP라고 얘기를 하는 맞습니다. 거고요. AP라고 하죠. 예, 예. 최근 시장 분석이 메모리 병목이 아니라 이제는 CPU 병목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보단 제가 보기에는 AI는 결국은 데이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병렬 연산을 하다 보면서 데이터 트래픽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AI CPU보다는 오히려 메모리가 병목 현상을 가장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이제 메모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GPU든 LPU든 AP든 네. 뭐 CPU 되게 많습니다. 이 많은 제품들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또 메모리 업체들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약간 커스텀화되는 그림입니다. 메모리가 거기에 맞춰주는 메모리가 필요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메모리가 약간 세미 커스텀화 된다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약간 맞춤형으로 가는 상황으로 앞으로 계속 좀 변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언어 있습니다. 모델에 맞는 거, 사고 모델에 맞는 거, 그다음에 맞습니다. 대화 예. 모델에 맞는 그렇죠. 메모리들을 가끔 이렇게 적확하게 만들어서 공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도리어 메모리 회사들이 더 그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네, 그리고 이제 메모리 업체들 네. 입장에서 또 이제 상품 기획 같은 팀들이 많이 머리가 아파질 거예요. 왜냐하면 제품의 기획이 되게 다양해지고 옛날에 하나 만들고 그냥 네. 붕어빵 찍듯이 내놨는데 이제는 고객이 다른 제품을 요구하니까 거기에 맞는 제품들을 이네이블하기 위해서 상품 기획력이 되게 중요해지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다 서비스로 또 해줘야 되거든요. 네. 약간 파운드리처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예. 앞으로 직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쪽을 전문적으로 하면 좋겠네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전쟁 때문에 지금 글로벌 시장의 유동성에 약간 문제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경로가 이제 끝나고 네. 인상의 가능성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는 네. 지금 AI와 관련된 빅테크 업체들의 투자, 어마어마한 투자를 지금 전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금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그쵸.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걸로 보십니까? 결국엔 이익을 훼손시킬 텐데.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최근에 그런 매크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 조정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메모리 업체 주식도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하이퍼스케일러들 미국에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돈을 제일 잘 벌거든요. 그래서 자금은 이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 경쟁을 어떻게 이길까가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가 사실 뭐 AI나 로봇이나 바이오 이렇게 세 가지가 제가 보기엔 가장 큰 띠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의 성장 모멘텀은 점점 커질 거고요. 그 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 게 그런 어떤 새로운 신규 수요가 있을 때는 돈은 다 글로 모이거든요. 네, 그렇게 모이기 때문에 그 모인 돈들이 결국은 이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네. 투자가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영향이 좀 제한적이지 않나. 그리고 오히려 최근 같은 이런 매크로의 불확실성 준 중동 전쟁도 결국은 거기서도 AI가 쓰이거든요.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전쟁에서도. 네. 그래서 AI의 방향성 계속 유효할 것 같습니다. 예. 전쟁 얘기를 하셨으니까 오늘 시장의 또 하나의 걱정은 반도체 회사들이 헬륨 못 가져와서 예. 문제가 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로 저희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네, 일단 헬륨은 참고로 이제 비활성 가스거든요. 네. 예, 제가 전공이 참고로 학부 때 이제 화학 쪽을 좀 했는데 네. 헬륨 가스가 이게 비활성 가스고요. 이 비활성 가스가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그 웨이퍼의 백사이드 쪽을 쿨링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데 쓰입니다. 네. 주로 이제 CVD나 ALD 그리고 에칭 프로세스에 들어가는 거기에 들어가는 가스고요. 그다음에 일부 이제 리키지를 찾는 이 누설되는 가스를 찾는 그런
가스로 쓰이는데 왜냐면 이게 반응이 안 되는 가스거든요. 비발성 가스가. 네. 근데 이 가스가 이제 주로 이제 저기 중동에 있는 카타르에서 한 30% 정도 생산을 하고요. 러시아랑 미국에서도 한 나머지 70% 생산합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엔 미국, 러시아 쪽으로 수급을 좀 바꾸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고도 한 6개월 정도 들고 있어서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재고가 6개월 있고 그리고 네.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면 러시아나 미국에서 네네. 가져오면 되니까 대신에 가격은 조금 높아질 가능성은 있겠네요. 네, 다른 데서 맞습니다. 가져오면. 네. 너무 걱정할 건 아니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지금 뷰는 어떻게 가지고 계시나요? 네, 뭐 저희는 계속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좀 이런 조정은 있는데 실적도 제가 보기엔 되게 견조하게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메모리 가격이 지금 저희가 3분기도 한 30% 이상 오를 것 같거든요. 평균으로. 그리고 뭐 서버 DRAM도 한 40% 이상 올라갈 것 같고 물론 하반기에 가격이 좀 덜 오를 수는 있지만 이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큐도 늘어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 숫자들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두 회사 되게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앞으로 좀 방향성이 계속 유효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만 콕 집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네. 삼성전자는 최근에 파운드리도 관심이 좀 많이 네, 가져가고 맞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록이라는 회사 쪽의 반도체를 네. 삼성에서 생산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네네. 그 외에 다른 데들도 지금 계속해서 파운드리 생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쪽은 좀 아직도 적자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다. 올해 네.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십니까? 뭐 적자 폭이 축소될 것 같고요. 아마 본격적인 그 흑자 전환은 2027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환경인 게 그동안에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되게 고생은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록 같은 경우는 사실 그록은 이미 하고 있었어요. 삼성 파운드리 쓰고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엔비디아가 인수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얻어 걸린 거일 수도 있는데 이 그록이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그 그록을 더 많이 쓸 거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되게 이제 긍정적일 수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사실 또 계속 캐파를 늘리고 있고 그리고 뭐 최근에 AMD 같은 경우도 삼성 방문해서 뭐 파운드리도 같이 협업하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수주 모멘텀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게 모두 AI에 대한 어떤 변화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많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말씀 실적 전망 좋고 시장이 아무리 이렇다 하더라도 메모리의 병목은 당분간 좀 지속될 거고 네. 장기 슈퍼 사이클에 들어간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아래에 있는 소부장 업체들에 대한 관심을 어느 정도까지 가져야 되는지 이제 조금씩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투자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소부장은 어디를 저희가 관심 가져야 돼요? 지금 그래서 사실 이제 네. 저도 이제 지난주 미국 제가 뉴욕,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출장 가서 이제 투자자 미팅을 좀 해보면 네. 이제 그쪽에도 장비 업체들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한국도 지금 어떻게 보면 소부장 업체들이 거기에 같은 이제 피어 플레이어들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전공정 쪽, 후공정도 중요하고요. 네. 전공정 쪽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왜냐하면 27년에 이제 뭐 메모리 업체들이 신규 팹들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니테크나 원익 IPS 이런 장비 회사들이 좋을 것 같고요. 테스도 낸드 쪽도 아직은 좀 낸드 투자가 많지는 않지만 D램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뭐 이런 전장 원익이나 유진, 테스 같은 전공정 업체들이 좀 수혜를 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공정 쪽을 조금 네네. 더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다. 그쪽으로 흘러내려가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삼성전자는 110조 투자 계획 얘기했고 하이닉스는 21조 투자 얘기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아까 말한 이 장비 업체들로 간다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네네. 근데 만약에 반도체 쪽에서 이 뉴스 나오면 진짜 조심해야 돼요 하는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7년 동안 아무리 시장이 좋다 하더라도 뭐 네네. 우리가 그걸 확신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뉴스 나오면 모든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럴 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뭐 만약에 캐펙스가 네. 만약에 이제 뭐 AI 업체들의 캐펙스의 변화가 생긴다든지 그게 조정이 나온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심해서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이제 AI는 좋은데 사실 스마트폰이나 이런 PC 쪽은 수요가 많이 약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좀 메모리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네. 그거에 대한 어떤 단가 부담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는 좀 저희가 리스크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이 AI 업체들의 플레이어 수가 줄어들 경우, 그러니까 지금은 경쟁을 하는데 이 어느 업체들이 일부 업체들이 이제 조정이 돼서 이제 이 플레이어 수가 줄어들 경우 그렇게 되면 메모리 수요도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잘 예의준시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캐펙스 투자가 얼마나 계속 진행되느냐, 하이퍼스케일러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빅테크 회사들의 투자가 갑자기 줄어들거나 이랬을 때는 조금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 또는 나 아직 반도체 투자 못했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투자 전략 좀 제시해 주십시오. 뭐 일단 메모리 쪽 방향성은 계속 좋으니까요. 네. 좀 이렇게 좀 조정받을 때 잘 보시고 밸류에이션 떨어졌을 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메모리 업체들 저희는 계속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부장 업체들도 27년, 28년 계속 아마 투자들이 들어가고 이제 용인이나 평택의 팹들이 건설되기 때문에 거기에 네. 대한 모멘텀 투자로 소부장 업체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주요 기업들의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시장 전반적인 얘기 시티그룹의 이세철 전무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